품다반 첫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입문반 때 중국 6대 가류와 그리고 우리 한국차, 일본 말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뤄보고 이제 중급반에서는 이 차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맛있는 맛을 음미할 수 있는가, 차의 깊은 맛을 음미하는 시간이 우리 이제 중급반이에요. 그래서 중급반 이름 자체를 나눌 품 차다, 품다반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품다라는 말은 당나라 중엽 유구 선생이 다 경을 지으면서 육지음 6번째 장에 차를 마시는 방법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30%는 갈증을 해갈시키는 해갈용으로 먹고 70%는 차의 깊은 맛을 음미하는 품다를 하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눌 품자, 우리가 물건의 좋고 나쁜 것을 서로 비교하고 그걸 감별하는 걸 품평회라고 그래요. 차도 차의 깊은 맛을 음미하면서 이 차와 저 차의 장단점을 논하는 걸 우리가 품다라고 해요. 그래서 차를 마시되 30% 정도는 갈증 해소 차원에서 먹고 70%는 차의 깊은 맛을 음미하라고 당나라 중엽 유구 선생이 다경에 그 이미 그 1300년 전에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그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명나라 중엽에 와서 당시 사회적으로 유행을 하던 왕양명의 양명철학과 이 차 마시는 그 다인들이 양명철학을 정신적인 기조로 삼으면서 이제 양명철학 간단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더 구체적인 것은 이제 몇 번 지나면은 공부다법이라는 우리가 이제 입문반 때도 했지만은 공부다법의 시간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양명철학은 당시에 그 뭐랄까 실천 철학이에요. 배운 만큼 그대로 행동을 해 있어. 그래서 알지자 단일행자 지행이 합일이 되냐 안 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행동은 대차번하고 그런 것들을 그제 뭐 금기시키기 위해서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양명철학을 주창을 하면서 지행합일 심즉시 이 마음이 곧 세상의 이치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차 마시는 사람들이 그 정신적인 보루로 삼으면서 거기에서 탄생한 것이 공부다법인데 그 공부다법에서는 특별히 품다를 중시로 했어요. 그래서 혼자서 품다를 하는 것은 차의 정신을 얻을 수가 있고 둘이 품다를 하면은 차 어울리지는 재미가 있다 해서 그리고 셋이 품다를 하면은 차의 깊은 맛을 안다 해가지고 7, 8인이 되면은 차를 그냥 희사하는 게 불가하다 해서 차는 혼자 마시는 걸 가장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차를 그 혼자서 차를 마시면서 수신양성하고 인격도양하는 하나의 매체로서 정신적으로 발전했던 게 중국 1300년 동안 차 문화예요. 그게 이제 명나라 이후 이제 다법이 바뀌면서 지금 한 500년간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물을 끓여서
차를 닭위에 넣고 물을 끓여서 우려 마시는 물에 잠길 포, 삼수변의 쌀 포자, 이게 물에 잠긴다는 뜻이 있고 또 물결 포자가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 거품 있는 것을 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포자를 쓰는데 이게 물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차를 넣고 물을 끓여서 부은 뒤에 차가 물에 잠기면은 그걸 우려서 먹는 방법이 명나라 중엽에 생기면서 그 포다법이 지금까지 이어오르는데, 그 포다법에서는 차를 진하게 해서 그냥 갈증 해소 차원으로 벌컥벌컥 먹는 게 아니라 차의 깊은 맛을 음미하기 위해서 일부러 차를 아주 진하게 해요. 그걸 진할농해서 농차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이제 뭐랄까 그 발전된 공부다법을 가장 잘 표현했던 것이 이 복건성의 오룡차와 광동성의 오룡차였어요. 그래서 오룡차를 가지고 진하게 데려서 한 방울씩 마시면서 차의 맛과 향을 음미하면서 즐겼던 차 문화가 바로 이 품다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품다반에서 첫 번째 수업을 이 품다를 하는데 그 중요시했던 우롱차 중에 한 50년 묵힌 무의산 절벽에서 딴 바위 틈박에서 딴 무의암차를 가지고 우리가 첫 수업을 할게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차를 우려 마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이 한국에서는 다관, 차를 넣는 관이라 해서 다관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주전자 호 해서 다호라고 하는데, 이 다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왜냐면은 우리 녹차는 차입이 여리고 그 이제 적기 때문에 물온도를 뜨겁게 우리면 쓰고 떫은 맛이 우러나와 가지고 차 맛을 버려요. 그래서 물온도를 80도 이하로 시키기 때문에 우리 백자나 청자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중국 이제 우롱차, 특히 농차를 만드는 공부다법에서는 청자나 백자는 그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는데 밀폐된 공간이에요. 밀폐된 공간에서 우롱차는 발효차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만나면 이 밀폐된 공간 안에서 계속 발효가 돼요. 발효가 되면서 차의 순수한 맛이 아닌 발효될 때 생기는 그 텁텁한 그런 맛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맛들을 배출시킬 수 있는 그 다관이 뭐냐면은 중국 강소성 의흥 그 시에서 이제 차로 한 30분 더 산속으로 들어가면은 정촉진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이 나와요. 그 마을에 누를 황자, 용용자, 맷산자, 황룡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황룡산에 매장되어 있는 안반, 그 안반층을 채광을 해서 가루를 만들어서 만드는 게 중국 의흥에서 만든 그 빨간색 자주색이 나는 모래다에서 그 자운형자 모래사 의흥자사호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의흥자사를 만드는 원석이에요. 근데 이런 흙들이, 이런 안반들이 신생대 시대에 형성되었던 감리광층이라고 있는데, 그 감리광층에 몇십 센치에서 1m 정도 띠로 연결된
광맥층이에요. 근데 이 광맥이 사람들이 쓰기 편하게 이제 광맥이 이어지면 계속 쫙 이어지면은 채광을 해서 쓰기도 좋고 매장량도 많고 그러는데 이 자사 광맥이 어느 정도 일정 이렇게 연결이 되다가 또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게 옛날에 수억 년 전에 그 의흥 지방의 지층 변화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살던 맘모스라든가 있고 큰 동물 뭐라고 공룡이라든가 수천 년 묵은 큰 어마어마하게 큰 그 나무라든가 그런 것들이 땅 속에 묻힌 것이 수억 년을 지나면서 그게 압축이 돼서 하나의 이 광맥을 이루어요. 금광도 똑같아요. 그런 어떤 특수한 성분들이 수억 년 동안 지열에 의해서 압축돼 가지고 하나의 광맥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 광맥도 금광도 그 금맥을 딱 찾으면은 금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요게 맥이 가다 끊겨요. 그게 옛날에 동물들이 같이 들어서 똥할 때 야 우리 같이 묻히자 하고 같이 묻혀버렸으면 그 사람들 캐먹기도 편하고 좋을 판인데 여기 몇 마리 저기 몇 마리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지층으로 변한 것이 이런 광맥이에요. 그래서 이 의흥자사도 명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채광을 해서 파먹는데 채광을 해서 이제 사용하는데 지금은 지하 이 광맥 따라서 파 내려간 그 광산이 지하 800m까지 파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냥 사람들 이러기 좋게 적당한 깊이에서 일렬로 쫙 있으면은 그거 그제 채광하기도 편하고 덜 고생하는데 지금은 가다가 끊어지고 하니까 그 일대를 다 뒤져가지고 또 광맥을 찾으면 또 어느 정도 쓰다가 또 그래도 또 자주 지하 800m까지 갑니다. 근데 이 의흥시 정촉진에 가면은 제가 한 7, 8년 전에 그때 갔을 때 황룡산을 보러 갔는데 이 지하 800m가 파늘한 자사 광산을 완전히 봉쇄를 해요. 우리 키 한 2질 정도는 큰 울타리를 쳐가지고 밖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이건 후손에게 물려줄 문화유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싹 채광을 해서 싹 써버리면 우리 후손들이 쓸 것이 없잖냐. 그러니까 요건 더 이상 파지 말고 후손들을 위한 문화유산을 남기자 해가지고 일체 황룡산에 자사 광맥을 광산을 광석을 채광을 못해요. 근데 사실은 2000년도 초반에 의흥 일대에 대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광맥 속으로 싹 들어가요. 광산. 그러니까 지하 800m까지 물이 잠겨버리니까 이거 만약에 그걸 물 빼는 거 있잖아요. 그 양수기로 물 빼내면 그 일대가 전부 함물이 돼요. 물이 차 있으면 그 수압이랑 그런 걸로 해서 그 광맥이 유지가 되는데 물을 싹 빼버리면 물에 의해서 연약해진 그 집안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는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지하 800m가 싱크홀이 된다고 해보세요. 그 일대가 그냥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후손에 물려줄 문화유산이다 해가지고 사람 통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의흥자사가 없는데 그러면 자사호를 어떻게 만드냐? 옛날에 그 대홍수 있기 전에 광맥을 채광을 하면은 그 작가들이
그 원석을 막 사다가 큰 거지 노철에다가 쌓아놓고 햇볕과 바람과 비에 의해서 풍화작용을 이렇게 쌓아놔요. 그러다 보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 큰 돌멩이들이 조그만 이렇게 깨지면은 그걸 이제 망치로 자자르게 깨가지고 연막에다 갈아가지고 그 가루를 채쳐서 반죽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자사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제 뭐랄까 이제 황룡산 원광산은 이미 봉쇄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좋은 양질의 의흥 자사를 그 뭐랄까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의흥 자사라는 것이 그러면 이거 이제 한 번씩 만져보 이게 이게 그 철분이 많이 함유된 그 광석이기 때문에 다른 그 광석에 비해서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저기에 저 원석을 갖다가 가루를 해서 그걸 가지고 반죽을 해서 이 자사오를 만들면 철분이 많기 때문에 철은 그 녹으면서 시커멓게 변해버려요. 그리고 터지고. 그래서 지남침으로 철분을 싹 뽑아내야 돼. 그래야 이거 만들어. 중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도자기 발상국이에요. 전 세계에 도자기 문화가 처음 그제 형성된 곳이 중국이에요. 그래서 청자나 백자가 유명한 데가 중국인데 그 유명한 청자나 백자를 놔두고 왜 의흥자사 그 중국 그 넓은 그 영토 중에 의흥시 정촉진 황룡산이란 그 산 광맥에서만 그제 황석암에서 저게 나와요. 그리고 다른 데는 저게 없어. 그래서 이 특수한 이 돌멩이를 왜 쓰게 됐냐? 아주 현대 과학자들이 분석해서 연구해 보니까 고령토, 이게 청자나 백자나 우리 분청사기 그런 것들을 만드는 고령토는 분자 배열이 규칙 배열이에요. 규칙 배열이다 보니까 흙을 빚어서 가마에 넣고 구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용기를 쓰려고 물을 부수면은 분자 사이가 규칙 배열이라 모세공이 다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싹 밖으로 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놓고 그냥 감상하는 데는 괜찮은데 용기를 쓸 때는 거기다 장을 담는다든가 물을 담는다든가 그런 용기를 쓸 때는 물이 싹 밖으로 배어나오기 때문에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유약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유약은 이 돌멩이나 어디 재 같은 거 그런 것을 침전을 시켜서 고운 이 분말로 만들어놓은 뒤에 그걸 겉에다가 칠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1000도 이상이 되면은 그 유약과 이 닭이를 만든 흙 자체가 같이 녹으면서 한 몸체가 돼요. 그래서 고령토가 가지고 있는 모세공 사이로 유약이 싹 배어 들어가면서 한 몸이 되고, 그래서 물이 안 새고 청자나 백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청자나 백자는 이 그릇 안에 공간이 완전히 구멍이 맥힌 밀폐된 공간이에요. 근데 이 자사는 과학자를 보니까 분자 배열이 불규칙 배열이야. 불규칙으로 이렇게 엇갈리면서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담궜을 때 새지를 않고 그 대신 분자 사이에 모세공이 살아있어 가지고 통풍이 돼. 우리가 얘기하는 숨 쉬는 그릇이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지혜로운 것이 된장 담고 간장 담고 물 항아리에 쌀도 그런 걸 뭘로 썼냐? 옛날 그 뭐지 뭐 옹기 항아리, 옹기 항아리를 그런 용도로 많이 썼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은 그 뭐랄까 뭐죠 종갓집 가면은 뭐 수십 년 된 뭐 간장 항아리, 그 된장 항아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그 누가 소금을 안 칠했어도 항아리 밖으로 소금이 배어 나와요. 그러면 간장이나 된장 안에 있던 염분이 이, 이 항아리 밖으로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배어서 나온 것이 바로 옹기 항아리인데, 그래서 옹기 항아리는 숨 쉬는 항아리라고 해요.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는 오랜 장시간이 지나면은 그 안에 있는 물건이 부패가 되는데, 숨 쉬는 옹기 항아리에서는 그 부패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내용물을 더 활성화시켜줘요. 그래서 옛날 그 물 항아리라든가 그 옛날 대감집에서는 쌀독을 뒤주로 안 만들고 큰 옹기 항아리에다가 쌀독을 했어요. 그러면 옹기 항아리에서 보면은 옹기 자체가 그 뭐라고 요즘 유행하는 그 바이오 세라믹이에요. 흙 자체가 바이오 세라믹이거든요. 근데 이걸 구워서 그 하나의 그 모양을 만들어서 형체를 만들어서 옹기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옹기 자체가 바이오 세라믹 덩어리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원조 개선이 나와요. 요즘 뭐 과학자들이 원조 개선이 건강에 좋다 뭐 어쩐다 그러니까 뭐 별간지다 이제 원조 개선 뭐 이제 나온다고 뭐 밥솥이고 뭐시고 이제 뭐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옹기 항아리 자체가 바이오 세라믹이요 원조 개선이 나오는, 참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준 정말 귀중한 문화유산이에요. 근데 요즘 와서는 그게 크고 불편하고 무겁고 운반을 어렵다 해가지고 플라스틱 쌀통으로 그냥 전부 바꿔버리는데, 진짜 이건 옹기항아리. 그러면 쌀이 박애미감, 그리고 쌀이 원래 쌀이 가지고 있던 그 맛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쌀 자체를 활성화시켜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 뭐랄까 용기가 이 옹기항아리. 그리고 옛날 이제 부엌에 가보면은 큰 가마솥 옆에는 항상 큰 옹기 항아리가 땀수가 묻어져 있었어요. 가지고 아낙들이 새벽에 일어나면 동네 그 우물가에 가서 물동에다가 물 길어 넣는 게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을 길어 놓고 시간이 지나면은 아무리 좋은 물도 중금속이 있어요. 요즘이야 뭐 정수기 그게 있어서 걸려서 먹지만, 옛날 사람들은 정수기가 없었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중금속을 걸려서 먹는 건 뭐냐? 옹기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서 하루 정도 지나면은 무거운 중금속은 바닥으로 싹 가라앉아. 그리고 위에서 바가지로 그지 물을 떠서 먹는. 그러니까 중금속이 없는 순수한 물을 먹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세라믹 덩어리인 항아리가 원적에서 나오기 때문에 물 분자를 활성화시켜. 그래서 우리가 얘기는 살아있는 물을 우리 조상님들 다 먹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그게 이제 불편하고 그런다 해서 전부 정수기로 바꿔버렸는데, 그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 병은 의사들도 모르는 병들이 더 많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병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 뭐 정말 뭐 들어보도 못하는 그런 병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과학이 발달하면서 옛날 그 우리 전통 그런 어떤 용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지고 새로운 것으로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그 옹기항인데, 그게 바로 숨을 쉰다는 그 장점 때문에. 그런데 이 의흥자사라는 이 뭐랄까 이
그 원석을 가루를 내 가지고 그걸 반죽을 해서 만들면은 이건 분자 배열의 불규칙이라 만들어서 바로 물을 부어도 물이 새질 않아요. 그리고 이게 그 뭐랄까 모세공이 사로 있기 때문에 그 뭐랄까 통풍이 되고 통기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사오로 오래 쓰면 쓸수록 차에 들어있는 차 기름, 차유가 그 소금 배어 나오듯이 밖으로 조금씩 서서히 배어 나와요. 그래가지고 수건을 닦아주면 반질반질하게 유인해요. 요게 이제 그 청나라의 중엽에 만든 골동품 그 준이라는 자사오인데, 원래 이제 대원포라는 차가 차입이 선조형, 길쭉은 선처럼 생겨서 선조라고 하는데, 길쭉은 선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한 5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그 자연 발효되면서 싹 깨져가지고 거의 가루가 되다시피 해서. 얘들은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잔, 예? 어디? 잔. 예. 얘들도 그걸로 만들어진 거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 그건 아니죠? 자사 아니죠? 그냥 백자. 요건 자사가 아니라 그 자기, 자기. 백자. 근데 찻잔이 물이 배어버리면은 우리가 차를 몰라고 오는데 밖으로 물이 삐직삐직 나와버리면 우리가 먹을 차가 없잖아요. 나연아, 가서 그 큰 컵 하나 가지고. 원래 이제 차 맛을 내기 위해서 새 달을 하는데, 차를 씻어낸다 해서 씻을 새 차다 해서 새 달을 하는데, 이런 50년 이상 된 이런 차들은 차가 아니라 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잔도 아까우니까
선생님 아까 세차한 거 나중에 마셔요? 당연히 먹으려고 이제 받아놓은 거죠. 이게 진짜 씻- 저번에 씻겠다. 얘기하셨는데 그래? 아 좋아. 그- 들어가죠. 그 공부다법을 창안을 하면서, 왜냐면 모든 차는 생잎을 재달하는 과정을 거쳐서 바짝 수분을 뭐라고 하지, 건조시켜서 바짝 마른 잎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늦가을에 무청을 말려가지고 이제 겨울에 이제 그걸 물에다가 넣으면은 비시적 하면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차도 똑같아요. 나무 잎사구이기 때문에 바짝 마른 잎을 물을 이렇게 넣으면은 그 원래 맛과 향이 아닌 이상한 그 말르면서 생긴 그런 맛과 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들을 싹 씻어서 버리고 어느 정도 차입에 수분을 주어서 그때부터 차의 맛을 음미를 한다 해서 첫 잔은 맛이 없으니까 씻어서 버린다 해가지고 씻을 새 차다 세 달을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사람들이 차를 맛과 향도 중요하지만은 건강 차원에서 많이 먹어요. 근데 의학 박사들이 차를 연구해 보니까 첫 잔에 차에도 사포닌이 들어있어요. 차 사포닌이. 근데 첫 잔에 우리가 물 부으면 거품같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 안에 차 사포닌이 가장 많이 들어있대. 그게 첫 잔 세당한다고 차 사포닌은 싹 씻어 버려버리고 깨끗한 두 번째 잔부터 먹는데, 그래서 대만에서는 첫 잔에 가장 영양에 좋은 차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다 해서 첫 잔을 절대 안 버려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잎사귀는 마르면서 원래 맛과 향이 아닌 이상한 마르면서 생긴 그런 맛과 향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맛들을 싹 씻어서 버리고 순수한 그 뭐라고 하지, 차의 맛과 향을 즐긴다 해서 세 달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 첫 잔에 사포닌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 해가지고 이게 차를 진하게 농차를 해놓으면은 원샷 허락해도 못 먹어요. 너무 독해가지고. 그렇게 저절로 조금씩 먹는 거야. 한 방울 혀 끝에 딱 올려놓고 시고 짜고 쓰고 떫고 달고 맛의 오미를 음미하면서 그렇게 입안에서 맛의 오미를 음미하다 보면은 입안에 그 차만의 독특한 맛과 향이 있어요. 그 향이 입 천장 위로 해서 코로 올라가는 향이 있어요. 그걸 즐기고 그 다음에 꿀꺽 삼키고 나면은 목젖에서 올라오는 돌아올 회, 달감, 회감, 달짝지근한 그 맛이 올라오거든요. 그걸 즐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 한 방울 먹으면서 처음에 눈으로 탕색을 즐기고, 두 번째 코로 향을 즐기고, 세 번째 혀 끝에 오미를 즐기고, 그 다음에 입안에서 입천장으로 올라가는 향을 즐기고, 꿀꺽 삼키고 난 뒤에 목젖에서부터 올라오는 후운을 즐기고, 이렇게 뭐랄까 물 한 방울 가지고 즐기는 그 재미가 바로 차 먹고 노는 재미예요. 근데 이제 우리 동양에는 참 무수한 명차들이 많아가지고 차를 가지고
근데 차도 연하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사람이 꿀꺽꿀꺽 먹어버려요. 그제 그 자극성이 없고 부드러우니까. 그래서 차의 깊은 맛을 몰라. 근데 서양 사람들은 위스키 같은 그 와인 같은 건 좀 그 와인도 뭐 요즘 뭐 에스프레소. 음료한다고 조금 넣고 이제 먹고 그러는데 위스키가 45도 뭐 50도 그런 위스키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원샷 하듯이 외국 사람은 한 3분의 1 따라놓고 몇 시간 놀아요. 그게 서양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 뭐랄까 이제 술 문화 그걸 이제 오크통에 담아가지고 그 이제 지하 땅굴 파가지고 거기다가 수십 년을 이렇게 이제 발효를 시켜서 그걸 이제 증류로 해서 그 이제 술을 만들어 가지고 한 방울씩 즐겨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술집에서 먹는 양주는 그래도 그것도 미국 사람들이 미국 일반 그 대중들이 먹는 양주에는 엄청 고급 양주예요. 다 최소한 12년 이상 발효시킨 거니까. 그런데 그제 뭐냐 그 뭐죠 그 아니 뭐야 그 루이 13세 그 먹어본 게 서양 사람들이 차가 아닌 술을 먹으면서 노는 재미를 알고 있더라고. 이 향이요 차향 못지않게 좋아. 근데 가격이 비싸서 그러지. 그런 차는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은 정말 원샷하기 아까운 차야. 그게 입안에서 굴리면서 그 맛과 향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 좋은 술을 가지고 이렇게 맛과 향을 즐기면서 그 대화를 하고 그 노는데 우리 동양에는 물론 뭐 저희 그 중국의 빼갈 같은 거 그 뭐지 마오타에 50년 된 건 억이 넘어요. 서양 술은 아직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 향을 맡아보시면은 팍 삭은 세월의 묵은 향이 있어요. 묵을 진 해년, 해가 오래 묵은 그 향이 있어. 그래서 이런 진년차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향이에요. 그래서 오래 발효시키면은 차가 공기 중에서 저절로 발효가 진행이 되면서 새콤한 맛이 강해져요. 근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홍차 같은 걸 보면은 홍차는 그 만들 때부터 발효를 완전 발효시키거든요. 그래서 홍차는 새콤한 맛이 다른 차에 비해서 가장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새콤한 맛이 많이 나오는 것이 반발효차인 우롱차. 근데 우리 녹차도 눈 감고 잘 음미해보면 약간 새콤한 맛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온 정신이 혀끝으로 집중이 돼요. 그러면서 이게 신맛이고 우리 녹차도요 약간 짭짤한 간기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좋다 하고 그냥 신선한 그 맛과 향과 부드러운 맛으로 녹차를 그냥 꿀꺽꿀꺽 먹어버리는데 녹차도 잘 음미하면서 세심하게 먹으면은 시고 짜고 쓰고 떨고 달고 맛의 오미가 다 있어요. 그러면서 매끌매끌하고 부드러우면서 새봄의 신선한 그 향을 주는 그게 이제 녹차 먹고 노는 재미고 이런 차들은 진하게 해서 한 방울씩 품달을 하면서 즐기는 게 이런 이제 진한 농차 계통이에요.
이런 하얀색 나는 자기, 그래서 흰 백자, 그 자기 자자에서 백자라고 해요. 근데 이 백자를 우리가 이제 인문반에서도 공부 다룰 때 네 가지 보배, 그래서 공부 사부라고 이제 배웠잖아요. 그 중에 청나라 초기 때 약심이라는 호를 가진 사람이 만든 찻잔. 근데 이 하얀 잔에다가 푸른 코발트로 그림을 그렸어. 그래서 청화백자, 하얀색으로 그림을 그린 백자다 해서 청화백자라고 하는데, 이 청화백자를 얼마나 잘 만들었냐면은 이 세 개를, 야는 지금 저희 두 개를 합쳐도 이렇게 표가 나잖아요. 근데 약심이가 만든 것은 세 개를 합쳐놔도 하나처럼 보여. 그 정도로 얇아.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날아갈 정도. 그리고 이 태토가 워낙 얇아서 뱀이 날개처럼 얇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차를 마시면서 이제 처음 그 차를 마시려면은 입술에 제일 먼저 닿거든요. 입술에 닿는 그 감촉을 마음속으로 이제 음미를 해보세요. 잔이 얇으면 얇을수록 촉감이 민감하고 부드럽고 좋아요. 그리고 잔이 두껍고 투박할수록 꺼끌꺼끌하고 처음 닿는 촉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심이가 최대한으로 이걸 얇게 만든다고 한 것이 잔을 세 개를 합쳐도 하나처럼 보일 정도, 그렇게까지 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계란 껍질처럼 얇다 해서 계란 단 껍질 각 해서 잔배 해서 단각배라 해서 계란 껍질이자.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벌써 이제 중국 사람들 이런 거 빼가를 많이 먹었어요. 술도 똑같아. 제일 먼저 우리가 음식을 즐길 때 입술에 먼저 제일 먼저 닿거든요. 마시는 걸. 그때 잔이 얇으면 얇을수록 촉감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뜨거워. 못 잡으니까 밖으로 피게 만들어요.